네,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몽입니다. 예, 금일은 12월 26일, 목요일이고요. 예,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증시 마감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금일, 내일은 우리나라 이제 배당락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금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신 분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가 되는 거고요. 내일은 이제 배당액만큼 그만큼 주가가 좀 하락을 해서 시작하는 이제 배당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막판 마지막에 조금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거의 보합 수준이었었고요. 기간에 매수에 힘입어서 2197포인트 선으로 막판으로 갈수록 좀 상승폭을 좀 확대하면서 마감을 하였고요. 오늘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2% 넘게 급등을 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리 매수에 힘입어서 650포인트 선을 넘어서면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늘 좀 증시 상승을 이끌면서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그리고 또 대주주 매도 물량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일단락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저가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좀 올랐는지 여러분들 섹터별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뭐 일정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갤럭시 폴드의 초고가 한정판이 완판됐다는 소식이 오늘 또 폴더블 관련된 주들이 오늘 좀 일제히 또 상승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4일이었죠. 중국 온라인 매장에서 선보인 우리나라 돈으로 약 330만원대의 초고가 갤럭시 폴드 한정판 모델이 완판이 된 것으로 이제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에 좀 모멘텀이 붙으면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 중에서는 그러면서 KH바텍이라든가 파인테크닉스, 또 UTI, 동원아나텍 등이 오늘 좀 상승을 하였고요. 특히 이제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37억 원 정도 규모의 OLED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오늘 또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반도체 관련주들, 글로벌 반도체 수요 개선 전망에 오늘도 이제 반도체 관련들이 좀 상승을 계속했었던 부분이고요. 2020년부터 수요가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2020년과 21년에 반도체 순이익이 전년 대비 약 40%와 30% 정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막판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증시를 좀 이끌고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반도체 거품과는 약간 좀 다른 양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이제 요소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주들을 중심으로 좀 상승이 좀 일어났던 부분이고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올라나서는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과 실질적인 개선 전망들이 검증이 된 종목들 위주로 좀 압축이 돼서 내년부터는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늘 제약바이오, 이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내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비롯해서 그동안 바이오주, 제약 관련된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주가 고전을 하고 다시 저점에서 회복 기대감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IT 섹터가 거의 대부분 이제 이끌었다고 그러면은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이제 좀 제약 바이오가 저점에서 이벤트 등을 앞두고 좀 오를 것이다. 그러면서 대량으로 이제 기관들이라든가 외인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뭐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랐죠.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메이톡스, 알티오젠, 모독십자 등등 제약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대부분 상승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연휴 때 나온 뉴스였었죠. 뭐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전에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내년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할 것이다,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좀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화장품주들과 또 중국 소비 관련들이 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 화장품이라든가 ABCNC, CTK 코스메틱스 등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한 모습으로 오늘 좀 시장을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내일 일정은 특별한 건 이제 없죠.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내일하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30일 양 이틀간 이제 하고 이제 폐장이 되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산법인 배당락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하는 만큼 주가가 좀 빠져서 시작한다는 점, 혹시 주식을 처음 입문하셨던 분들은 너무 놀라지 마시고 배당만큼 주가가 조금 빠져서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는지 좀 알아보기 전에 지수들 차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2200선은 돌파를 못하고 좀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전에도 이렇게 선을 그어놨다시피 조정을 받는다면 216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고, 그 위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한다면 2220포인트 선까지도 일단 돌파를 해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다행히도 코스닥 오늘 좀 반등을 세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5포인트 선을 다시 돌파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이 670에서 80포인트 선까지도 위로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겠다라는 점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같이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신테크 같은 경우에 계속 이슈가 됐었죠. 최대주주 변경 기대감에 오늘 좀 상한가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차피 내일 이제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차트적의 기술적 분석은 오늘 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이해 바라시고요. 그 다음 또 오늘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수산중공업이 올랐었죠. 이전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주인데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좀 다시 한번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그 다음은 오늘 좀 상승했던 종목 중에서 DNC 미디어라는 종목이 있었었죠. 인기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인기 웹툰이 해외에서 흥행했다는 소식에 오늘 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때는 종목은 이제 소프트센입니다.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속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중화권 진출을 해서 종속회사를 만들어서 이에 따라 이제 AI라든가 이에 따라 교육용 그러한 이제 사업들을 중화권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소식에 오늘 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배당락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그거는 지금은 의미가 없고 내일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겠고요. 오늘은 내일 배당일기도 하고 이제 올해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특징 종목들 이런 걸 종목보다는 2020년들에서 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 좀 마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루멘스 같은 경우에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루멘스 오늘도 약 10% 정도 장중에 올랐었는데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이외에도 오늘 대부분 기타 종목들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2020년에는 어떠한 주요 이벤트가 있는지 그럼 한번 크게 한번 좀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내년은 가장 중요한 게 11월 3일에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죠. 이거에 대한 상당한 좀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이뤄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민주당의 약진 여부에 따라 향후 또 시장에 향방이 좀 달려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월 달부터 이제 예비 선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2월 11일 날 뉴햄프셔주에서 이제 예비 선거를 시작으로 7월에서 이제 8월 정도 되면 민주당이라든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의 대선 후보자가 지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부터 대통령 후보들의 이제 토론이 진행되면서 이제 선거까지 나오는데요. 이를 전후로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지 그런 부분들, 과연 또 어떠한 법안들과 정책들을
갖고 나오는지 이에 따라서 상당히 조금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좀 친기업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좀 호의로운 적이 좀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약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친기업적이 아니고 이제 반기업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후보가 조금 후보로 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약간 좀 변동성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도 빅 이슈였지만 내년에 또한 무역 협상을 비롯한 이제 미중 과연 관계 개선 여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떠한 또 마찰이 일어날지 여부에 따라서 2020년 또한 올해와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관계 개선 여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올해죠. 올해 8월에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었죠. 미국에서.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미국 재무부의 10월 환율 보고서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재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 그리고 또 10월 환율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내년 4월이나 10월의 환율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이 환율 조작국에서 이제 제외될지 아니면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포함될지 이거에 따라서도 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크게 큰 그림에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얼마 전 이제 나온 뉴스였죠. 1월 31일 영국의 이제 EU 탈퇴 여부를 이제 좀 지켜봐야 되죠. 이제 브렉시트인데요. 이미 조기 총선에서 지금 현재 이제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법안 이제 통과가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상황입니다.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이제 완화된 측면은 일단 시장에 긍정적으로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영국이랑 이제 유럽 간의 무역 협상 등 이제 전환 기간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 전환 기간 동안 또 전개되는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또 언급들이 나오는지 이에 따라서 또 영국 브렉시트에 관련돼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2020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인데요. 이제 지금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인하 이제 가능성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금융 위원 7명 중 이제 4명의 임기가 4월 중순 되면 이제 만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조금 현재로는 이제 비둘기파적인 이제 스탠스가 이제 유지될지 여부를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점점 이제 잠재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 성장률과 낮은 물가 때문에 추후에 기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과연 7월 정도 돼서 나올지 여부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체크를 해 보시면서 2020년을 좀 맞이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네, 내일 어차피 이제 배당 받으실 분들은 오늘까지 주식을 이제 보유하시거나 새롭게 신규 매수를 하셨을 거로 생각이 드시고요. 반대로 이제 배당락을 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부분 이제 매도를 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 증시 이제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뭐 크게 외국의 특별한 지금 스케줄 같은 건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2019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무난하게 좀 마무리를 하시고요. 이 다가오는 2020년 과연 어떠하게 준비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도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겠고요. 내일 다시 한번 영상에 통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